시간에는 저희가 곤초에 대한 얘기, 한약재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오라는 약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시중에서 보기 쉬운 약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시오라는 약이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색 조그마한 꽃이 약간 분집을 이루듯이 이런 식으로 피고요. 약재로 쓸 때는 요 뿌리를 씁니다. 이제 요 뿌리가 이렇게 잔가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말려서 보면은 약간 이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달여서 쓰는 게 많고요. 이제 요걸 시오라고 부릅니다. 일단 효과를 보면은 성미부터 보면 미고 성미안하다 돼 있어요. 맛이 쓰고 성질이 약간 차다 이런 뜻이에요. 성질이 찬 약재들이 있고 따뜻한 약재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찬 성질의 약재인데 굉장히 미미하게 차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본조서에는 성평하다고 해서 성질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약재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쓰다고 되어 있는데요. 쓴 약재들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오도 뭔가 열을 좀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요 소산퇴열이라는 효과인데 뭔 뜻이냐면은 열을 좀 흩어주고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승거 양기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몸에 있는 양기들을 좀 끌어올려주는 상부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요. 소관해올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이고 가슴 답답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약에서 울체됐다고 뭔가 빽빽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나 이런 걸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약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오라는 약이 재밌는 게 많이 쓸 때랑 조금 쓸 때랑 효과가 완전 달라요. 많이 쓸 때는 뭔가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열을 흩어주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소량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좀 양기를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작게 쓸 때랑 많이 쓸 때랑 효과가 좀 상반되어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일단 시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오라는 약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방제약이라는 거는 한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런 거 시작이 요 상한론이라는 책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쓰고 있는 수많은 한약들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한약들의 출발점이 요 상한론이라는 책입니다. 요 상한론에 나오는 처방들은요 요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정리도 잘 돼 있고 이런 책인데요. 요거 보면은 이제 인체를 표랑 리로 나눠요. 표라는 거는 겉부분, 피부나 전방이나 근육이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뜻하는 거고, 리라는 거는 내부 장기를 뜻해요. 그래서 뭔가 병의 기운, 차가운 병의 기운이 이제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겉부분에서 뭔가 증상이 있다가 점점 심해질수록 내부 장기에서 뭔가 탈이 나고 이런 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 리로 이제 병이 점점 진행돼 간다 이런 식으로 밝혀져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6가지 병으로 나눠요. 태양병, 양면병, 소양병, 태양병, 소음병, 거름병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 시오라는 약이 이 소양병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소양병이란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양기가 있을 거예요. 저항력이 있겠죠. 그리고 병의 성질이나 기운이나 기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항하면서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이 열이 나기도 하고 오싹오싹 춥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소양병은 그런 것들이 병세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다 나은 것도 아니고 안 나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제 소양병이라고 하고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한열왕래라고 해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 그리고 흉역고만이라고 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혹은 옆구리가 그득하고 이런 증상들이고요. 구고 입이 쓴 것들, 그리고 인건, 목이 말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불효금식이라는 거는 입맛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입맛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런 증상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치료를 화법이란 걸 썼는데요. 이게 부드럽게 풀어서 치료를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뭔가 꽉 막혀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좀 흩어준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럴 때 이 시오라는 약을 씁니다. 시오로 뭔가 열을 좀 내려주면서 좀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후대로 들어오면은 기울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울증이란 거는 이런 증상입니다. 아이고 기 막혀.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걸 적절히 해소가 안 돼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그거를 기울증이라고 해요. 이제 기울증, 감기울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 느끼시는 게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요. 혹은 자꾸 한숨을 쉬게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자꾸 짜증이 나요. 그리고 머리로만 열이 자꾸 달아올라요. 또 몸에 염증이 여기저기 가라앉지 않고 계속 반복돼요. 혹은 여기저기가 다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사실 한의원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오라는 약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이는 질환들이 보면은 감기가 그냥 보통 1, 2주 겪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만성화돼 가지고 계속 알았다 좀 나았다가 알았다가 나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 흉역고만 가슴 답답하고 옆구리 그득한 증상이고요. 그거 입이 쓴 거고요. 두통 목혀는 이제 머리가 아프면서 눈이 좀 아찔하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면 눈이 아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증상들이고, 생리불순이라든지 뭔가 몸에서 내부에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소량으로 쓸 때는 위하수는 위가 처져 있는 거고요. 자궁하수는 자궁이 처져 있는 거고, 탈하는 항문이 밖으로 이제 밑으로 빠지는 이런 증상들인데, 이렇게 처진 질환들에는 소량 다른 약제들이랑 같이 써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합니다. 이제 시오라는 약제가 금기도 있어요. 이 시오라는 약제가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 주는데, 그러면서 좀 몸을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약하고 기운이 좀 많이 처진 사람들한테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액이 많이 고갈된, 몸의 내부에 뭔가 수분 자체가 고갈된 분들한테는 이 약제가 별로 맞지 않아요. 성질도 좀 차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쓰고요. 이 시오가 적당량을 쓰면은 오히려 간염이나 이런 게 좋아져요. 근데 과량으로 쓰면은 간독성이 생기기도 해요. 굉장히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약제예요.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꼭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